네, 요즘 시장 분위기, 정말 뒤숭숭하죠? 여러 커뮤니티 글들을 보니까 다들 좀 비슷한 마음이신 것 같아요. 알트코인 때문에 막 지쳤어요, 땡벌 이런 얘기도 나오고, 어우, 힘든 기색이 역력한데, 근데 또 한편으론 내가 무릎을 꿇은 건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다. 뭐 이런 밈으로 웃음이랑 희망을 또 찾으려고 하시고. 오늘 여러분이 나눠주신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 속에서 핵심만 좀 쏙쏙 뽑아서 깊이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맞아요. 전반적으로 그 공포 심리, 피로감 이런 게 높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특히 알트코인 하락세가 좀 길어지면서 비체인은 무슨 선사지대로 회귀했다 이런 탄식도 나오고요. 아, 네, 그런 표현까지. 근데 또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지금이 소위 말하는 개미털기 구간이다, 버텨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꽤 있고요. 결국엔 큰 상승장이 올 거다 이런 믿음도 강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무서울 때 다른 사람 90%는 다 비슷하다. 뭐 이런 말도 있던데. 네,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공포에 매수하고 존버한다 이런 투자 철학 공유하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코인 중에서는 그 카야 이야기가 특히 좀 많았어요. 저점 매수기에 놓쳤다. 아, 150원대 물 좀 탈 걸. 이런 아쉬움이랑 동시에 뭐 정부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 곧 나온다더라. 이런 재료에 대한 기대로 버티는 모습. 뭐 그럴까요? 네, 그걸 또 카카오나 네이버 주가 오르는 거랑 연결짓기도 하고요. 아, 그렇죠. 반면에 수위는 좀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사면 떨어지고 또 사면 또 떨어지고. 수위 때문에 나락갔다. 이런 좀 아픈 경험담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에테나나 세레스티아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은 낮지만 오히려 계속 싸게 살 기회를 주네 하면서 장기적으로 보고 모아가는 분들도 계셨어요. 오,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특히 에테나는 그 기관들이 주목하는 RWA 있잖아요. 실물자산 토큰화. 아, 네네. RWA. 그거 관련해서 컨버지라는 좀 구체적인 호재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게 언급되더라고요. TII는 근데 차트 모양이 워낙 험해서 이건 우리 방 사람 아니면 못 버틴다. 이런 농담까지 나올 정도였고요. 그 정도예요. 네. 그 외에도 뭐 패치암 AI, 리어, 오션 이런 다양한 알트들 얘기도 있었고 아, 그리고 빗썸에 새로 상장된 코인들 뭐 퓨마나 포르타 같은 거 조심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이렇게 변동성이 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투자 전략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는 것 같아요. 소위 그 물타기, 추가 매수요. 여기에 대해서는 막연한 기대감보다는 좀 근거랑 타이밍이 중요하다. 이런 신중론이 많았어요. 맞아요. 그게 중요하죠. 알트코인은 분할 매수 개념으로 접근하고 물타기는 진짜 비트코인처럼 확실할 때만 한다. 뭐 이런 원칙 세우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오, 나름의 원칙이네요. 그렇죠. 리스크 관리가 핵심이다. 이런 인식이 강한 거죠. 시장이 좀 불안정하니까 알트는 새로 사기보다는 그냥 갖고 있는 것만 관리하겠다. 아니면 올여름은 일단 관만이다. 이런 의견들이 좀 대표적이었고요. 관망세. 네. 그리고 이란 사태 같은 지정학적 변수도 당연히 무시할 수 없고요. 좀 더 길게 보면 소위 그 세력 움직임 따라가면서 인내하다가 매도 시점 잡는 전략. 재민근 표현으로 세력 등에 따개비처럼 붙어있다가 판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따개비 전략이요? 네, 그리고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이라든지 알트코인 ETF 승인 같은 좀 거시적인 호재 기다리는 기대감도 중요한 동력인 것 같고요. 시장 얘기 말고 기술 트렌드 얘기도 흥미로웠어요. 애플 PBR, 그 주가순 자산 비율 너무 높다 이 지적에 대해서 갑론박이 좀 있었죠. 네, 맞아요. 한쪽에서는 뭐 F 현금 보유량이나 현금 창출 능력 보면 문제 없다 이런 거고 다른 쪽에서는 아니다. 너무 자사주 매입 많이 해서 누적 결손금 쌓였다. 재무구조 리스크 있다 이렇게 지적하는 거고요. 결국 이게 애플 같은 빅테크를 옛날 잣대로 평가할 수 있냐 뭐 이런 근본적인 질문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전통적인 가치평가랑 빅테크 현실사의 어떤 괴리 그걸 보여주는 사례죠. UI 쪽에서는 그 맥OS나 아니면 미래의 AR 환경에서 AI랑 더 잘 협업하기 위한 리퀴드 글래스 같은 거 있잖아요. 반투명 디자인 컨셉. 아, 네네. 약간 반투명하게 보이는 거? 네, 그런 거에 대한 기대도 나왔는데 동시에 아니 안경 쓰는 것도 불편한데 AR 기계가 현실성이 있겠냐 이런 회의론도 만만치 않았어요. 하긴 좀 거추장스러울 수 있죠. 네, 근데 꼭 AR이 아니더라도 AI랑 좀 자연스럽게 상호작용하려면 뭔가 새로운 UI 접근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좀 공감대가 형성되는 분위기였어요. AI 챗봇 얘기도 빠질 수 없죠. 제미나이랑 챗 GPT 둘 중에 뭐가 더 낫냐? 이 질문에는 정말 답변이 다양했어요. 아, 그거 항상 나오는 질문이죠. 네. 제미나이가 결과는 더 창의적이다. 아니다. 챗 GPT가 지시는 더 정확히 알아듣는데 결과물이 좀 아쉽다. 제미나이는 똑똑한데 가끔 좀 제멋대로 군다. 뭐 이런 식이죠. 네, 다 일리가 있는 말들이에요. 아, 이쪽으로 모아지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게 재밌었어요. 마치 성격이랑 전문성이 다른 사람들 대하듯이 AI한테도 좀 명확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하고 때로는 약간의 인내심도 필요하다. 이런 공감대. 아, AI한테도 인내심이? 네.
여러 AI를 조합해서 쓰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효율적인 활용법이다. 이런 거죠.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는 미국에서 그 법안 논의 중인 거 있잖아요. 소위 제니우스 액트. 그 통과 소식이 비트코인 가격에 어떤 영향을 줄 거냐 이걸로 의견이 분분했어요. 네, 그 법안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란 규제에 대한 명확성을 높이려는 건데 그렇죠. 이게 통과되면 비트코인 자금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빠져나가서 가격이 하락할 거다. 이런 예측이 있었고 반대로 아니다. 오히려 규제가 명확해지니까 암호화폐 시장 전체로 자금이 더 들어와서 동반 상승할 거다. 이런 예측도 있었고요. 완전히 엇갈렸죠. 네, 여기서 스테이블 코인을 기존 금융 시스템을 보완하는 뭐랄까 블록체인 인프라로 볼 거냐 아니면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화폐로 볼 거냐 이 관점 차이가 드러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근본적인 차이죠. 이게 또 비자나 마스터카드 같은 기존 결제 시스템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아니면 뭐 빅테크 기업들이 이 시장을 주도하게 될지 이런 논의로 이어지고요. 국내에서도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도입 논의나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증시 얘기도 잠깐 나왔는데 코스피 3천 돌파 소식 나왔었잖아요. 그거랑 맞물려서 정부의 어떤 자본시장 활성화 의지나 외국인 자금 유입, 또 대규모 추경 예산안 편성 가능성 같은 게 나오면서 앞으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좀 엿보였어요. 네,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좀 있었죠. 그 외에도 뭐 숙취 해소제, 실제 효능 검증 결과라든지 K-팝 아이돌 산업 동향, 부동산 시장 전망, 정말 다양한 주제들이 오가는 걸 보면서 커뮤니티 관심사가 정말 폭넓었구나 이걸 느꼈습니다. 오늘 여러 이야기들 이렇게 쭉 종합해 보니 역시 투자의 세계는 알면 알수록 더 복잡하면서도 더 흥미로운 것 같아요. 다들 공포를 느낄 때 사서 환희에 팔라 뭐 이런 격언은 있지만 실제로 그걸 실천하기는 정말 어렵잖아요. 그렇죠. 말처럼 쉽지가 않죠. 어쩌면 지금처럼 이렇게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야말로 좀 냉철한 분석 능력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상황을 좀 유머러스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마음가짐 그게 더 중요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오늘 나온 이야기들 여러분께는 어떤 부분이 가장 흥미로우셨나요? 단순히 뭐 가격 변동만 보는 걸 넘어서 오늘 이야기된 기술이나 정책 변화들이 장기적으로 우리 삶이나 투자 환경을 또 어떻게 바꿔놓을지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